34년차 맞벌이 부부로 집에는 13살짜리 아이 하나 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희 남편이 3남매 중 둘째로 집안의 안 아픈 손가락이에요. 위로는 어머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큰 아주버님이 있고 밑으로는 남편과 8살 차이 나는 막내 신우가 있는데 당연히 시부모님 모두 막내 신우를 끔찍하게 아끼십니다. 중간에 있는 우리 남편만 은근히 찬밥이고 시댁에서 만만하게 생각하세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첫째 아주버님은 어려서부터 신동소리 들을 정도로 공부 잘해서 집안의 운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재수삼수 끝에 간신히 턱걸이로 대학 들어갔고 그 뒤로 멀쩡히 지역에서 은행 잘 다니고 있다가 본인은 물론 시부모님 장인장모 명의까지 다 끌어서 대출로 건물 올렸는데 그게 잘못되면서 한순간에 집안이 망했어요. 덕분에 그 뒤로 이혼하고 지금은 시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전까진 멀쩡하게 자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때 집 날리고 지금은 빌라 월세로 살고 계시죠. 아직도 회복 못했고 이런저런 일하면서 요즘도 종종 저희 남편에게 돈 빌려 달라는 전화를 심심찮게 하십니다. 막내 신우는 멀쩡히 맞벌이 하면서 잘 살다가 3년 전에 암 진단받고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지금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요. 신우 남편의 벌이로 애 하나 키우면서 사는 게 팍팍한 건지 시부모님 생신 같은 집안일에도 잘 오지도 않고 먼저 연락 안 하면 어떻게 사는지 소식도 못 듣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아이 하나 키우면서 맞벌이하고 그럭저럭 먹고 사는 정도로 살아요. 그래서 그런지 신혼 초부터 쭉 저희 남편이 시댁 돈줄이었고 지금까지도 저희 시댁 식구들은 남편과 제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이런 시댁 상황을 자세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결혼했고 제가 결혼했을 때까지만 해도 완전 집안이 기운 상태는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돌 지나기 전에 아주버님이 이혼하시고 그 뒤로는 뭐 완전 콩가루 집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건지 시댁 식구들은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더 해달라고 요구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뻔뻔해집니다. 공식적으로 시어머니한테 보내드리는 용돈과 생활비가 매달 50만 원씩 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잡다한 일로 5만 원, 10만 원 뜯어가는 일이 다반사예요.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에 접어드는 우리 남편의 한 달 용돈이 35만 원인데 본인 입으로 말은 안 하지만 매달 20만 원, 30만 원은 시어머니 아니면 자기 형에게 뜯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인상부터 도도하고 고고했어요. 처음 결혼 승낙 받으러 인사드리러 찾았을 때도 본인들 집안이 얼마나 뼈대 있고 대단한 집안인지 강조하셨고 격식을 있는 대로 차리라고 하셨지만 정작 우리 결혼할 때 현금으로 2천만 원 해주신 것이 전부였어요.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건 아주버님 결혼할 때는 전세금 2억 전부 지원해 주셨고 그 2억도 아주버님이 폭삭 망하게 되면서 같이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무튼 고작 2천만 원 지원해 주시면서 혼수는 물론 시댁 예단까지 알차게 요구하셨어요.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고 결혼했는데 아주버님 힘들어졌을 때 급하게 저희한테 내가 해준 2천만 원 도로 갚아야겠다. 너네 형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 없으면 빌려서라도 해줘야지. 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희 부부 적금 들어놨던 것까지 다 깨서 2천만 원 그대로 갚았어요. 그 뒤로도 계속 목돈 달라 하셨는데 그것까진 제가 막아서 저희는 더 이상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매달 용돈 50만 원 드리고 나면 일주일도 안 지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네 아버지 옷 한 벌 사드리려 하는데 10만 원만 지금 보내라. 내일 모레 병원 검진 받으러 가야 하는데 5만 원만 보내라. 하는 식이었고 그렇게 돈 받아가면 단 한 번도 잘 쓸게 고맙다라고 인사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죠. 어버이날이나 시부모님 생신 전에는 한 달 전부터 뭐 갖고 싶다 뭐 사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시댁 방문하는 길에 간식거리 하나 사다 드리려고 해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파는 제대로 포장된 고급스러운 물건들만 좋아하셨어요. 한 번은 급하게 시댁 가는 길에 길가에 있는 과일집에서 자두랑 복숭아를 좀 사서 들고 갔어요.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서 들고 갔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어떤 정신 빠진 며느리가 시댁 오면서 이따위로 뭘 사들고 올 수 있냐면서 도로 가져가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대단한 일로 찾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시댁에서 서류 하나 좀 가져다 달라 해서 그거 심부름 갔던 건데도 그렇게나 까탈스럽게 격식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아무튼 시부모와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희 남편이었어요. 시댁과 모질게 연을 끊지 못했고 자기 집안 식구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집안 상황에 지긋지긋해 하면서도
결국은 본인 능력껏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부부가 따로 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는 몰랐지만 우리 아들 태어나고부터는 제가 돈 관리하고 남편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모든 필요한 돈은 전부 제 통장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만들어놨으니 저는 잘 틀어막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수년 전부터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었고 자기 앞으로 들어져 있는 보험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시댁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감쪽같이 모르고 살았고 남편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외부 출장비를 본인 통장으로 돌려받았고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 보너스를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6개월에 한 번 들어오게 바뀌었다 거짓말을 하고 그 돈을 빚 갚고 돌려막는 데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너무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고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 무릎까지 꿇었어요. 다른 집 사람들처럼 싸우고 집어던지고 그렇게 말다툼을 하진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시댁 뒷바라지 하는 동안 제 스스로 많이 포기하고 다 지쳐 있었나 봐요. 그렇게 당하고 살았지만 그동안 저 몰래 보내줬던 돈은 어쩔 수 없다 생각했고 남편 마이너스 통장에는 1,000만 원 정도 빚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모아둔 돈도 있었고 그 정도는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앞으로도 계속 일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내가 하면서 살아야 하고 어디까지 이해하고 양보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죠. 저는 남편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했고 매달 제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 50만 원 이외에 어떤 시댁 지원도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미안하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집안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거의 반년 가까이 끝도 없이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만큼 저는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건 시부모건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우리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길 바랬어요. 남편이 엄청난 효자라면 진작 이해하고 남편을 포기했을 거예요. 자기 부모만 싸고 돌면서 저보고 무작정 시댁 지원해줘야 한다는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당신 살고 싶은 대로 살라 하고 아들 데리고 집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도 본인 집안 상황에 신물을 내는 사람이고 부모도 답이 없고 형은 더더욱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조금이나마 제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정 딱하고 시댁 상황 안 좋은 건 이해하지만 더 끌려다니다가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인생만 신경 쓰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반년간의 설득 끝에 저는 끝내 남편을 이기지 못했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남편 몰래 시댁 쳐들어가서 시부모님 붙들고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냐고 따지고 소리 질렀던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처음 봤을 때 모습 그대로 저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시면서 자기는 너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통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들 잘 키워서 아들한테 용돈 받으며 살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니? 울고불고 어머님에게 제발 남편 좀 놓아달라고 사정하다가 시댁에서 얹혀 살고 있는 아주버님 손에 끌려서 시댁 현관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쫓겨났어요. 나중에 그 소식들은 남편이 시댁 찾아와서 다 뒤집고 형이랑 멱살까지 붙들고 싸웠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자기 형이랑 싸우고 욕하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소리까지 지르고 시댁 집안 물건들까지 집어던지고 때려 부수면서 싸웠지만 딱 거기까지가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인연 끊고 사는 것만은 도저히 못하겠대요. 자기도 본인 집안 사람들 문제 있고 달라는 대로 돈 퍼다 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걸 매몰차게 무시하고 살 수가 없답니다. 맨날 욕하고 싸우고 입으로는 오만정 다 떨어지고 자기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자기 핏줄이고 외면할 수 없나 봐요. 반년 동안 정말 많이도 싸우고 어떻게든 설득해보려고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젠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 놓아주려 해요. 더 이상 질질 끌다가는 이제 시부모님 아프기 시작할 나이고 병원비와 병수발, 시부모는 물론 나이만 먹은 반백수 아주버님의 노후까지 전부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남편과 이혼하자 했고 남편은 전부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다 맞춰서 협의해 주었어요. 살고 있던 대출 없는 4억짜리 아파트는 제가 갖기로 하고 저는 남편에게는 현금 1,000만 원만 주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이었고 그래도 남편 쪽에 너무 가혹한 조건인 것 같아서 비율을 조정해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봐야 자기 부모랑 형한테 다 뺏기고 말 거라면서
그냥 제가 갖고 아들 잘 키워달라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이혼 소식을 뒤늦게 들은 시부모와 아주버님이 찾아와서 왜 너가 아파트를 갔냐고, 손자도 내놓고 아파트도 내놓고 저보고 몸만 나가라고 난리였는데 시댁 식구들 그 난리 치는 거 남편이 와서 진짜 자기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냐 하면서 싸우고 다 쫓아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이혼할 때 제가 줬던 1,000만 원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다시는 이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나마 지금까지 시댁에 그렇게 피 빨리면서도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건 남편이랑 제가 맞벌이로 버는 돈이 나쁘지 않았고 드릴 건 어느 정도 드리면서도 먹고 살만 했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저희 부부가 화목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부러워했었고 속으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이혼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이유라곤 말하기 싫고 그냥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가진 거라곤 그놈의 자존심밖에 없는 시부모가 앞으로 20년을 더 사실지 30년을 더 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징글징글한 싸움을 더할 용기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맞고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계속 옆에 있어주길 바랬지만 이쯤에서 서로 정리하고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붙들고 늘어졌다가는 지금까지 좋았던 기억마저 다 사라질 정도로 힘든 시간만 남아있네요. 남편은 저와 이혼한 뒤로 시댁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거의 혼자 벌어서 나머지 3사람 먹여 살리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시부모님들이 원하던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도 아들한테만 집중하고 우리 앞날만 생각하려고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